네, 안녕하세요. 네, 직업윤리 교수 임채정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정말 잘 지내고 있고 잘 지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계속 이렇게 실강을 하다가 어쨌든 녹화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참 실강을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색했었는데 이렇게 녹화를 하니까 또 이것 또한 또 굉장히 어색하네요.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잘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윤리와 직업의 의미라는 타이틀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래저래 검사, 그쵸? 나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들도 하고 친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들을 잘 몰랐지만 우리가 아는 부분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원초적으로 아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대화도 좀 해봤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약간 이론 정리 그 다음에 제가 다잡아주는 시간 요런 시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은 우리가 이제 직업을 갖게 되겠죠. 우리 명지전문대 학생들도 지금은 학생이지만 진짜 당장 이번 학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취업을 하고 이제 하게 되는 학생들도 있으실 거고 지금 1학년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취업 자체가 굉장히 까마득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도 쓰여 있듯이 우리의 직업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윤리적인 규범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윤리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규범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혼자 산다. 혼자만 살아간다. 이러면 굳이 윤리라는 부분을 지킬 필요도 없고 지킬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중요성이 좀 덜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공동체적인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직업 윤리라고 하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닥뜨려져 있는 상황인 거죠. 1년이 남았건 2년이 남았건 간에. 그래서 우리가 당장 사회에 나가게 됐을 때, 지금은 학생이어도, 지금은 대학생이지만, 어쨌든 사회에 나가게 됐을 때 원만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당연히 내가 뭐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하든, 내가 잘하는 걸 선택하든, 직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업무에 대해서는 알 거예요.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나머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정말 재미있는 즐겁고 활기찬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직업 윤리를 학습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업 시간에 여러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윤리의 의미에 관련된 파트죠. 그래서 여기서는 윤리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 가치가 왜 중요하냐? 이런 부분들을 또 알아야 그쵸? 내가 뭐 지킬지 말지 생각을 할 텐데 첫 번째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윤리적인 가치보다 자기 이익을 우선해서 행동한다면 사회 질서가 붕괴되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동물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러신 분들이 있겠죠. 아닌데? 난 혼자 잘 사는데?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사람들하고 같이 도우면서 그쵸? 같이 살아가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윤리적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나도 행복하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행복한 개인이 모여서 행복한 모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어쨌든 간에 서로를 그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서로를 생각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고 해도 내 개인이 행복하고 어쨌든 간에 잘 윤리적으로 살아준다면 윤리적인 모두가 모여서 어쨌든 단체가 되니까 그래서 윤리적인 가치로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윤리적으로 행동할 때 나 혼자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면 중요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윤리적 규범을 지키죠. 그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간에 내가 조금 비윤리적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내가 윤리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윤리적으로 행동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그건 바로 여기 지금 제가 표시를 해봐야죠. 가치관의 문제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진짜 경제적인 부분에 막 생각을 하고 진짜 남들을 돕는 것보다는 내 혼자 스스로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삶의 본질적 가치라든가 도덕적 신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시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당연히 뭐 경제적인 이득이라든가 뭐 내가 신체가 편안하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본질적으로 느끼는 가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신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가치관 안에서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좀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윤리적인 인간이 뭐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그쵸 추구하고 도덕적인 가치 신념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아무래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표가 이 제가 써놓은 말들을 좀 대변하고 있는데 윤리적인 인간은 공동의 이익을 또 추구하죠. 그 다음에 도덕적인 가치 신념이 있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윤리적인 인간으로 설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종류의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인간이 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나 스스로만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그러니까 정말 공동선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내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나만의 윤리관, 윤리선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윤리적인 인간이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리 규범의 형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윤리 규범의 형성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 정도 특징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간의 특성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인간인 거고 세 번째는 윤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게 될 텐데 첫 번째로 인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선은 사람은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동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뭐 행동, 그 다음에 뭐 자세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태도를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래서 좋고 쟤는 뭐 이래서 싫고 이런 이제 각자의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역시 이 인간의 특성이 윤리에 대한 규범을 형성하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인간인데 어느 한 개인의 욕구는 개인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충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과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밥을 이제 먹는다라고 했을 때 밥을 먹는 게 굉장히 이제 단편적으로 먹게 되는 게 아니죠. 누가 그냥 갑자기 띵 하고 이렇게 주고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야지 되는 거죠. 처음에 누군가가 심고, 그렇죠? 그걸 누군가 추수하고, 그리고 누군가 돕고, 그 다음에 도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공정 과정을 통해서 판매를 한 걸 우리가 사서 우리 엄마가 우리에게 밥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사회 공동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 이런 부분이 이제 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찬성을 하게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 누구나 사회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면은 좀 반대를 할 수 있는 거고 맞다고 생각하면은 으쌰으쌰해서 한번 도와보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사회적인 인간이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윤리의 형성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뭐 인간 특성이라든가 사회적인 인간 이런 부분들처럼 이제 반복되게 되면은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져 있죠. 마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행위는 결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치가 각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윤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윤리적인 가치, 윤리관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제가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윤리가 물론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어느 정도의 틀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윤리가 되는 그러니까 윤리가 이제 규범이 생기게 되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바뀌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무조건적으로 바뀌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시대라든가 또 사회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언제든지 좀 변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정말 뭐 여러 가지 사례도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분들 막 성격 테스트나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윤리에 대해서 지식을 뭐 탑재를 하고 기본적인 부분들을 탑재한 채로 내 스스로 윤리관이 쌓아져 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결과적으로 내 윤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나만의 윤리가. 그래서 다 누구나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윤리관이 같지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 혹은 내 스스로 갖는다라고 해도 나이를 먹거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바뀌게 될 수 있는 게 어쨌든 윤리에 대한 부분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져야 될 도리를 바르게 하는 것으로서 이 세상에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존재하고 반대로 혼자 있을 때는 의미가 없는 말이 되기도 한다. 그쵸?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혼자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명, 세 명, 정말 두 명 이상이 있어야지만 얘기가 되는 부분이 윤리이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부분들이 자꾸 윤리에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이제 비윤리적인 행위의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비윤리적인 행위가 한 세 가지로 나뉘게 되죠. 첫 번째는 무지죠.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하면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옳고 뭐가 뭐 나쁜지 이렇게 안다라고 하면은 윤리적인,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를 이유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서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했는지 안 했는, 뭐 잘못 안 했는지 이거를 아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인생의 행복을 돈이라고 이제 목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내 행복의 어쨌든 목표를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능력이 안 돼. 그러면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비윤리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이 우선 없다 보니까 남의 돈을 훔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범법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걸 직업이라고 가지긴 가졌는데 실제로 남들이 봤을 땐 직업이 아닌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무지하기 때문에 잘 몰라. 그래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른다. 이런 부분이 첫 번째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 행위가 비윤리적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한대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잘못된 거 알아.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쓰레기를 버려요. 근데 봐봐요. 쓰레기를 버릴 때 당당하게 버리는 사람 없어. 여기 이렇게 하면서 버리는 사람 없어요. 다 사람들 어떻게 버리냐면 몰래 버려. 근데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아이를 데리고 가는 뭐 부모님이 뭔가 아이도 챙겨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손에 들려져 있는 쓰레기를 버려. 근데 아이 앞에 당당하게 버리는 부모님 없겠죠. 그쵸? 뭔가 이렇게 아이 눈 안 볼 때 이렇게 몰래 버리겠죠. 근데 왜 몰래 버려요? 비윤리적이라는 거 알기 때문인 거죠. 내 아이가 이런 모습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행동을 하겠죠. 근데 비윤리적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무관심인 거야. 그래. 나 담배 뭐 태우고 나서 쓰레기 버리는 거? 뭐 잘못된 거긴 잘못된 거지. 근데 뭐 남도 다 버리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건 진짜 무관심인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세 번째 무절제는 뭐냐면 내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도 알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려 함에도 불구하고 내 통제에서 벗어나는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잘못한지 알아. 그쵸? 내가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은데 그냥 상황적인 부분들 때문에 내가 막 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적절한 예이긴 하지만 조금 약간 자극적이긴 하죠. 어떤 거가 있냐면 왜 가끔씩 집단으로 이렇게 패싸움, 그쵸? 집단으로 누군가 구타하고 이런 거. 물론 그 속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라는 거를 안다는 전제죠. 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거 안 하고 싶어. 내가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이렇게까지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패싸움을 하는데 집단으로 누군가 구타를 하는데 거기서 내가 좀 서열이 낮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뺄 수가 없어.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안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도리어 약간 좀 피해자가 될 것 같아.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절제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상황들 같은 경우는 참 속상하고 슬픈 경우 중에 하나이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무절제라고 얘기를 하곤 하고요. 비윤리적인 행위의 유형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할 텐데 우선은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도덕적인 타성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도덕적인 태만이고
세 번째는 이제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타성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기서 뭐 물리학 이런 얘기 다 뭐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뭐 달리기 같은 거 막 할 때 있잖아요. 속도 붙잖아요. 그쵸? 속도가 붙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막 서고 싶어도 막 서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관성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게 관성인데, 여기서 말하는 타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잘못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잘못된 행동, 나태함, 게으름 이런 부분들, 이제 잘못된 건 알지만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걸 우리가 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끔씩 우리가 타성에 젖는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뭔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조금 행동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를 우리가 도덕적인 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도덕적 타성은 왜 생기냐 이렇게 얘기를 제가 질문을 하긴 했는데, 우선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 남들한테 뭐 피해를 뭐 되게 많이 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뭔가 선택을 하려고 해.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A 같은 경우는 막 윤리적으로 완전 완벽해. 근데 조금 돌아가야 돼. 좀 힘들어. 그거 하려면. 그리고 두 번째 B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쉽게 해. 근데 약간 속된 말로 약간 삐리해. 그러니까 좀 내가 막 편법까지는 아닌데 조금 정석은 아닌 거야. 그랬는데 조금 불편하고 하니까 그냥 B를 하는 거죠. 정석이 아닌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보통 도덕적인 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젖어버리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뭐 맨 처음에는 뭐 나쁜 거는 뭐 알긴 알았는데 굳이 바꿀 필요를 내가 뭐 느낄 필요를 못 느낀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덕적인 타성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고, 두 번째로 도덕적인 태만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비윤리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주의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를 도덕적 태만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결과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결과, 그러니까 나쁜 결과 있잖아요. 나쁜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조심 자체를 그냥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회사에서 상품을 만들었어.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좀 완벽하게 고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고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약간 소비자들이 조금 약간 우리 제품을 안 사거나 뭔가 매출이 줄어들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이제 회사에서 도덕적인 태만을 한 경우인 거죠.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봐요? 소비자가 보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보통 도덕적인 태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뭐 잘 아시겠죠? 거짓말 그냥 뻥 치는 거예요, 뻥. 그래서 여기는 뭐 되게 어렵게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로 표현되는 메시지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거짓말은 그 목적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말 그대로 뭐 하얀 거짓말, 뭐 까만 거짓말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거짓말 자체는 윤리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죠. 어떤 의도이건 간에 기본적으로 윤리적이지는 않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제일 나쁜 건 뭐냐면 타성적인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타성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계속 반복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거짓말 하다 보니까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 막기 위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거를 보통 이제 타성적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거의 거짓말 중에서 거의 최고봉이죠. 근데 이제 조금 사실 화이트 라인, 그쵸? 그냥 정말 그냥 진짜 하얀 거짓말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한정된 범위에서 뭐 사람이라든가 어떤 상황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비윤리적인 부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직업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직업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거에 어떻게 보면 정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하고 인간, 삶의 관계, 이걸 보실 텐데, 일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인간의 삶을 풍부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일은 원래 그 자체와 일의 결과가 사람의 기쁨하고 연결이 된 거라고 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노동의 기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또 옛날에 학교 선생님도 막 얘기하고 선생님 로또 이 얘기 했었죠, 제가. 저희 옛날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로또 되면 그만둘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전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뭔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나를 비롯해서 우리 반에 있는 많은 친구들한테 영향이 있는 말이었어요. 그 얘기가. 뭐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물론 안 좋은 의미가 훨씬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일을 해보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뭐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만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저도 일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뭐 노동의 즐거움이라는 걸 진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론적으로 뭐 기쁘다 이런 부분들을 다 떠나서 진짜 확실하게 삶을 더 풍부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죠.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군업이 발달함에 따라 자기가 원하고 필요할 때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경향이 많아져 이를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도 생겨나게 됐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옛날 케이스이긴 해요. 요즘도 물론 그렇죠. 내가 진짜 일을 위한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을 하는 사람들 뭐 당연히 있긴 하지만 꼭 이렇지만은 않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또한 일은 경제적 욕구의 충족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자기 실현이라는 면을 갖고 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직업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했었고 여러분들 스스로 좀 직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진지하게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런 거였죠. 여러분들, 저는 100세 시대고, 여러분들은 130세대, 130세대? 130세 시대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옛날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0년간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10년에 한 가지 직업만 가져도 몇 개 직업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직업도 한번 해보고, 그쵸? 억지로 하는 직업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고 싶은 직업도 한번 해보고 이런 직업도 해보고 저런 직업도 해보고 뭔가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내 의견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정말 내 의지가 좀 많이 들어간 이런 상태로 직업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자기 실현이라는 면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단순히 보수의 높고 낮음만을 고려하지 않고 내 흥미나 적성과 관련이 있는지 구조조정 후에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사실 다 따지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내가 회사를 어떻게 뭐 A라는 직군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B라는 직군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역시나 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죠. 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저희 팀에 있었던 선배, 다른 팀으로 이제 정말 가게 되면서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일을 통해서 자신을 규정하고 삶의 의미를 실현하고 있고 일은 의무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하나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은 그쵸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사람의 삶이 정말 떼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조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업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사실 많이 했었죠.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고 직업에 대해서는 제가 뭐 시험 문제를 낸다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얘기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뭐니 뭐니 해도 직업이라고 하는 것 첫째는 경제적인 보상이죠. 그렇죠. 제가 직업과 봉사, 그러니까 직업이 아닌 것이 구분되는 부분을 바로 경제적인 보상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구분할 수 있죠. 직업란의 학생, 이거는 학생은 무슨 직업이 아니에요.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 돈을 받으면서 연구실에서 뭔가 그 생산활동도 하면서 박사 과정을 한다. 그럼 그 직업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직업 아닙니다. 왜? 경제적인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됩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막 그랬죠. 우리 부모님이 나 의사 되길 바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 판사 되길 바래서, 법관 되길 바래서. 이거는 사실 직업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쵸? 그리고 셋째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일하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많은 건 직업이라고 좀 안 보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보상도 받고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데 내가 장기적으로 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복권, 로또. 내가 만약에 매주 복권을 사는데 매주 돼. 매주 내게 경제적인 보상을 주고 매주 자발적인 의사에 맞춰서 내가 사는 거죠. 누가 사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쵸? 근데 매주 돼. 지속성이 있어. 아, 그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쵸? 뭐 로또가 되려면 뭐라고 하더라, 번개를 몇 번을 맞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저는 근데 좀 약간 딴 얘기긴 한데 주변에서 저는 로또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굉장히 오래된 일이긴 한데 10년 전에 제가 아는 오빠가, 친했던 오빠가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진짜 전화를 하지 않는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딱 그 낮에 뭐 같은 몇 시쯤 전화가 딱 왔는데 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막 이렇게 딴 데 가서 전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전화를 받았죠. 받았는데 엄청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 어머니가 로또에 되셨다는 거예요. 진짜 믿기 힘들지 않아요? 저 진짜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됐다는 거야.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사실 기뻤던 게, 왜 기뻤냐면 그 오빠가 음악을 하는 오빠였어요. 밴드. 홍대에서 밴드를 하는 오빠였었는데 되게 힘들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음악도 잘하고 막 그렇게 실력도 있고 했는데 참 그 사람이 이게 그게 운도 맞아야 되고 상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빚을 못 봤죠. 빚을 못 봤는데 우선은 그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갖춰진 상태에서 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저는 진짜 축하해줬어요. 그래서 그 후에 뭐 잘 됐고 지금은 뭐 연락을 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좀 잘 됐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뭐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로또 같은 경우는 계속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죠. 그러니까 뭔가 직업이 아니다. 그 대신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가 돈을 다른 일반적인 직업에 비해서 많이 벌지 않는다라고 해도 경제적인 보상이 있고 자발적 의사에 의한 거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직업이라고 당연히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직업이라고 얘기를 할 때 직은 사회적 역할의 분배인 직분을 얘기하고, 업은 일 또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얘기할 때 이러잖아요. 업이 많다, 업이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바로 그거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전생이라든가 현생, 인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늘이 맡긴 소명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지금 현생에서만 한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옛날부터 뭔가 타고난 뭔가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로 이제 과거에는 좀 풀었었죠. 그렇지만 현재의 직업의 의미라고 한다면 위에 나와져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우리나라 직업관 같은 경우는 전에도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좀 출세라는 거에 좀 집착을 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왜 그랬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겠지만 옛날에 이제 공부만 하던 선비들이 이제 그 한양에 가가지고 장원급제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진짜 그 전에 내가 살았던 삶과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영화라든가 뭐 고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봐서 뭔가, 진짜 직업을 얻게 되면 그렇게 출세를 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내 원래 상황과는 많이 달라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픽션에서 혹은 과거 여러 가지 역사에서 많이 봐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특정한 직업들을 갖게 되면은 출세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상황이 그렇지 못했었는데 내가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갖게 되면은 진짜 상황이 완전 바뀌어지는, 이런 약간 사회적으로 뭔가 내가 막 대단한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비춰지면서 좀 직업관 자체가 처음에는 좀 안 좋게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는 나와져 있는 게 위에 나와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3D 기피 현상으로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건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여서 사실 더 이제 그 직업관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앞에 말씀드렸던 거,
우리나라는 좀 뭔가 자원급제하고 뭐 직업의 좀 특정 직업들이 굉장히 좀 출세를 하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있었죠. 있어가지고 뭔가 그 명예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한국 사람들이 좀 집착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권력이라든가 물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 니즈가 좀 있는데 그거를 좀 해소할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좀 직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밖에 없다 보니까 약간 이게 좀 왜곡돼서 직업관이 생겼던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한 파트가 끝날 때마다 문제를 두세 문제 정도씩 낼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냈었던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문제 정도가 있죠. 세 문제 정도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다음 중 윤리적인 인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그쵸? 그럼 첫 번째를 볼까요? 공동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행동하는 사람. 어때요? 윤리적인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공동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행동하는 사람. 두 번째,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행복을 고려하는 사람. 윤리적 사람이죠. 인간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안락보다는 삶의 가치와 도덕적 신념을 존중하는 사람. 네 번째, 인간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행동하는 사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답이 뭔지 대충 아시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답을 하나만 딱 고르시고 나서 끝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문제가 3개라고 하면은 제가 과제방이나 토론방에다가 열어놓을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3일 동안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3일 동안 수업을 듣고 나서 과제나 토론방에 수업을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대요.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답을 고르고 나서 왜 답을 골랐는지 한 줄 정도. 만약에 답이 예를 들어 3번이다. 그럼 3번 쓰고 나서 한 줄 정도 답을 써주시는 거죠. 댓글. 그러니까 남의 거를 뭐 남의 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뭐 이래저래 나와 있죠. 뭐 보기에서 가로에 적당한 말을 찾아 쓰시오. 그러면은 요거를 딱 보시고 나서 이것 중에서 뭐가 맞는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한 부분 혹은 앞에 걸 보시고 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고르셔가지고 또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직업에 대해서 바른 설명으로 뭐 묶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까지 쭈루루룩 되어져 있는데 요거에 맞춰가지고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랐다라고 하면은 왜 그런 걸 골랐는지 한 줄 정도. 그러면은 보통 댓글을 다시거나 토론방을 들어가시건 과제방을 들어가시건 3줄 정도를 다시게 되면은 어쨌든 그게 수업을 잘 들으셨구나 안 들으셨구나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저희가 녹화 강의를 하게 됐는데 보통은 녹화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1시간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올릴 생각이에요. 우리가 원래 수업할 때 2시간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1시간 안쪽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건 과제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냥 수업을 잘 들었다 안 들었다에 대한 그냥 확인 정도를 어쨌든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거 하시느라고 과제방이나 토론방에 제가 올려놓으면은 뭐 하루는 뭐 과제방, 하루는 토론방 올려놓으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메일로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